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100% 남자 탓이야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결혼, 저출산의 원인은 결국 저거죠. 남자는 일자리가 좋으면 결혼하려고 하고 여자는 돈을 더 벌수록 재벌, 전문직 남자만 보던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비혼하죠. 그런데도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아직도 여성을 더 지원해주고 여성 할당제로 더 취업을 해주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이거 빨리 다 철회하고 남자에게 일자리만큼은 밀어줘야 됩니다. 여성은 남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으면 절대 결혼 안 하는 사회 분위기로만 갑니다. 국가에게는 도움이 안 되죠. 여성 인권을 올리려다가 나라가 망하는 꼴입니다. 이거 특히 대다수의 평범녀들도 같은 여자라고 자꾸 팸이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자기들은 여성운동의 혜택을 과연 얼마나 누렸나요? 아마 지금 남자들 분위기 이대로면 30대 중후반이면 결혼도 못할 것이며 중년 이후에는 독고 여성에 대한 지원도 거의 끊길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략 생략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 쪽으로 계속 먹고 살기 좋게 가죠. 여자들은 여유가 있으면 비혼을 선택하고 남자는 여유가 있으면 결혼을 선택해요. 그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합니다. 일단 글 쓴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의 주장은 저출산 원인 중에 성개방이 큰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신 거거든요. 제가 주결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분 글을 보면 초저출산 국가는 유럽의 선진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 정사가 불가능해서 결혼을 일찍 하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혼전 순결 사회, 상남자는 잭스 때문이라도 빠른 결혼을 한다. 중남자는 결혼을 늦게 할수록 하자 있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혼의 압박을 느낀다. 하남자는 상중보다는 늦어져도 나중에라도 능력을 만들어서 결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혼외정사, 성개방된 나라죠. 상남자, 한국에서 다 같이 먹고 난 외국 여자랑 결혼할란다. 이거는 승리가 한 이야기죠. 그리고 중남자, 연애는 많이 하지만 딱히 결혼할 동기가 사라짐. 하남자, 결혼하고 싶어도 땡땡밖에 없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초저출산 국가, 혼외 정사가 많은 사회죠. 그리고 세계 지도로 보더라도 확실히 나타나요. 성이 개방된 국가일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합니다. 여기 세계 지도로 보더라도 가장 파란색인 국가들, 하늘색이나 파란색인 국가들이 저출산 국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대만, 홍콩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하늘색이 짙은 파란색보다는 출산율이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출산이죠. 뭐 러시아, 캐나다, 유럽이 많이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나라가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쪽인데, 이거는 사실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순수한 원래 자국민들의 출산율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북유럽도 사실 그렇죠. 북유럽도 좀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일단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북유럽도 높죠. 그리고 중동 지역도 높아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스탄 들어간 나라들도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즉 성에 대해서 개방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일단 그래요.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좀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또 낮기는 낮아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딱 하나만 짚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합적이지만 일단 성개방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인과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주장은 유럽과 미국은 1960년대 성개방이 시작되어 1968년
68혁명으로 터졌다. 아래는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표이다 라면서 여러 개를 올리셨습니다. 요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했고, 그리고 68혁명이 생기면서 성이 개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피족이 등장하는 등 큰 문화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가 세 가지거든요. 프랑스, 미국, 독일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가장 짙은 선이 프랑스예요. 1960년만 하더라도 거의 3에 가까운 학계 출산율을 프랑스는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68혁명, 1968년 이 이후로 보면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쯤 되었을 때는 학계 출산율이 1% 후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68혁명으로 기점으로 했을 때 심판 2년, 5년 지나가지고 학계 출산율이 1명이 사라진 거예요. 1명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저럭 행보합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는 이민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어디서 학계 출산율이 수직 낙하하냐? 1960년대 후반. 중반부터 내려가다가 후반때부터 완전히 번지점프 해버리죠. 그러면서 6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3.0이었어요. 지금 노르웨이를 기준으로. 그런데 1980년대 되었을 때 대략 한 1.7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면 1.3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뭐냐고 하면 유럽 각국의 혼외 출산 비율인데요. 1950년대부터 자료입니다. 2008년까지인데 지금 68혁명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 비율이 거의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는 10%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68혁명 이후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즉 남자들이 성이 개방되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문화가 많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거지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동거가 늘어나고 혼외 출산이 늘어나고 특히 1970년대부터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되면 거의 모두 다 거의 각도상으로 본다면 30도, 40도, 50도, 60도 각도로 혼외 출산 비율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게 거의 이제 문화로 잡혀버렸죠. 68혁명의 기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올리신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가 2012년도 솔로 대첩이에요. 여자는 얼마 없는데 남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이죠. 이분 말씀으로는 한국이 세계 1위의 저출산인 이유는 한국이 세계 1위로 동정남 비율이 높고 처녀 비율이 낮아서 그렇다. 전 세계 문화권에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건 많은 문화권이 지난 수천 년간 인구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일 거다. 지금 지구의 출산율로는 20년 뒤면 지구에는 중동, 인도, 아프리카가 백권을 갖는 시대가 올 거다. 이들 나라 공통점이 다 출산율이 높죠. 그리고 지구상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페미, 프리섹스를 지지하는 국가 중에 출산율이 2.0이라도 찍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없어요. 성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보수적인 국가들은 보면 출산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성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쪽이 무슬림 쪽이죠. 지금 무슬림이 지금 이대로 가면 203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지금 유럽으로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스웨덴 인구 3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됩니다. 유럽도 50년, 100년 뒤에는 유럽인이 오히려 인구가 적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2100년쯤 되면. 그리고 세계 종교 인구 같은 경우는 207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뒤에는 이슬람이 세계 종교 인구 1위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성이 개방된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낮더라고요. 경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요. 물론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여성 인권은 우리보다 오히려 유럽, 서유럽이라든가 북유럽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사회적인 책무를 많이 하느냐 부분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봐요. 서유럽이라든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여자들도 노동에 참여합니다. 일을 하죠. 심지어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요. 그러니까 혜택만 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에 비해서 유럽 여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자들도 그만큼 사회적인 책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한테 그런 인권을 안 챙겨준다면 그거는 맞죠. 부담은 안 하면서 혜택을 달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여성계들은 그냥 혜택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거지혼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제가 보면. 설거지혼이 대부분 그거죠.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 그리고 또 결혼이 늦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만혼인 경우가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결혼합니다. 일단 통계치로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가장 늦게 하는 거는. 그런데 전 세계로 보면 1등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를 봐야 되냐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결혼을 늦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 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빼야죠. 그리고 산모의 연령으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산모의 연령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거든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결혼하고 가장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사랑이 아닌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출산율도 낮다고 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많이 놓고 싶겠습니까? 하나 놓고 나서도 막 독박육아니 돌봄 감옥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바뀔 거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일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초시카, 절시카 이런 쪽으로 간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흐름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인들 아닌 뭐 흑형들이라든가 뭐 이제 아시아권 출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패스트포트 브로스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보수적 국가의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론 비슷한 거죠. 한국의 여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죠. 미국에 있는 버그 형들도 똑같은 마인드더라고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버거 형들 같은 경우는 외국 여자를 미국에 안 데려오고 외국 여자 나라에 살겠다는 거거든요. 정착하겠다. 돈을 좀 작게 벌더라도. 왜? 미국에 데려오면 결국 미국 문화에 물들기 때문에 안 데려온다. 요 차이점만 있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 자체, 즉 성이 개방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역사는 돌고 돌잖아요. 과거로의 핵이죠. 성이 개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보수적 국가 여자를 만나는 게 해결책으로 남자들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특히 많이 느끼지만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유튜브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제결혼은 좀 선택 옵션 개념이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국제결혼은 만약에 결혼한다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차하면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상 튀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저출산이 완만해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직 낙하하고 있잖아요.
국제결혼 해가지고 여차하면 튄다는 이분들한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국가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여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주잖아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국 여자들 결혼하기 싫다, 출산하기 싫다라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나가가지고 국제결혼을 지원하게 되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나선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가능성은 왜? 여자들 표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뭐 국가가 못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다.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